영어 유치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영어 유치원에 들여보내놓고 나면 그러면 영어가 되게 높아져서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영어 유치원이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죠. 아이들이 원어민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이 없게 돼요. 인사하고 안부 물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반면에 그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소리 내지 않고 읽으시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레이드 3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대학교 때 이제 리포트를 쓰려고 책 한 권을 쭉 읽어 나가는데,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도 리포트로 쓸 만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훨씬 많이 남아요.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면도 있죠. 네,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면 한 줄을 쭉 읽지 않아요. 한 줄을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서 읽어요. 그렇게 읽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단어들은 머릿속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내용이 구성된지는 머릿속에 안 남는 거죠. 대학생이 된 저도 뛰어넘으면서 읽고 있었는데,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은 소리 안 내고 읽는다면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소리 내서 읽게 꼭 시켜서 그런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읽기 연습부터 해야 돼요.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레이드 3 책을 읽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주로 오디오를 들었대요. 근데 읽혀 놓으니까 읽고 나서 컴프레hen션 체크업을 하는데 중요 사항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경우에 집중을 안 할 수도 있고, 묵독하는 경우에 뛰어넘어서 읽기 때문에 이해도가 확 떨어진 경우들이 생겨요. 절대적으로 소리 내서 읽고 반복하고 해야지 이해도도 늘어나고 학습의 효율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는 정확도다. 일단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고 정확도가 95% 이상 올라가면 그러면 속도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목표 속도는 한 1분에 150단어 정도. 이 속도가 보통 성인들이 편안하게 말하는 속도예요. 그 정도까지는 가게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흉내내서 읽기를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약간 연기하듯이 자기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음도 좋아지고 억양이나 인토네이션 다 교정이 되고 개선이 되게 돼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읽는 걸 녹음하신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읽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영어 원서 읽기가 훨씬 재밌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과 함께 영어 책을 읽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님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내 영어 발음은 정말 나쁜데 아이들한테 옮지 않을까. 근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다 경상도 출신이에요. 서울에 올라왔어요. 아이들은 경상도 말을 쓸까요? 서울 말을 쓸까요? 경상도 말을 알지만 서울 말을 써요. 거의 완벽하게 서울 말을 쓰죠. 발음이 나쁘고 억양이 이상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들 그리고 많은 음원들을 어차피 들려주실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저한테 뭐라고 하소연을 하면 집에서 영어 한마디를 못 쓰게 한대요. 와이프가. 왜 그러냐? 애 발음 나빠질까 봐. 저는 전혀 기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서 제대로 된 발음을 계속 접하면 그 소스들의 발음을 따라가게 되죠. 부모님이 어쩌다 한마디 탁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의 발음이 와장창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분량, 또 하나는 레벨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레벨은 어느 정도 점프를 하셔도 돼요. 물론 다시 돌아오셔야죠. 원래 레벨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길이는 많이 변하면 아이들이 부담을 갖고 책 읽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오래가는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와 레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쳐본 남자아이는 되게 non-fiction, 과학 쪽이라든지 곤충, 동물 이런 쪽에 되게 좋아해요. 그런 쪽으로 주제가 나오면은 책을 읽고 나서 저하고 한참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의외로 동화책 주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섞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 관련된 책도 많죠. 다른
문화나 인물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이가 아직 낮은 레벨의 책을 읽고 있을 때 부모님도 같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아이보다.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의견 나누고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아이한테 말하고 아이가 대답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영어 실력이 늘고 아이도 따라 늘 수 있게 돼요. 서로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부모님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영어가 어떤 높은 레벨에 있어서 거기까지 한참 올라가야 되는 산이 아니란 거예요. 미국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말을 하자는 거예요. 미국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디 가서 물건 사고 여행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4 책까지만 아이들 열심히 읽히시고 부모님도 이 기회에 같이 영어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뭐 여행 가서도 거의 문제 없을 거고 가능하시다면 외국 나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어 원서로 아이와 함께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정도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세요.